수준 높은 도시의 기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가 여부일 겁니다. 하지만 다수에 가려진 소수, 그중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부산시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부산시 인권센터 박용민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올해 초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네네. 일단 부산시 인권위가 같은 내용으로 부산에 공식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부산시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네.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서 부산시에 공식 권고를 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학교라는 그 제도권의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서 청소년의 선택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렇게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대책들이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제도권 밖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센터에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이걸 제도권 안에서 한번 해결을 제대로 해보라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세부 조치부터 예산까지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권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째 범주는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지원에 대한 것으로서 이건 또 4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예. 우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 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 작년에 부산시 인권센터에서 인권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이 꿈드림 센터의 존재를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은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라는 것과 또 학습권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네. 전국 연합 학력 평가고사, 이제 모의고사라 그러죠. 네네. 이 모의고사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의 이제 공공이나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자 안내나 할인 그 실태를 보면 네네. 대부분 다 학생 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청소년으로 안내 및 할인 기준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 센수장께서 나왔을 때 네네. 요구하고 말씀했던 부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 이제 아무래도 부산시 인권센터가 이제 이렇게 요구해서 그런 공공이나 민간 기관들이 좀 바꿔나가는 거는 조금 예. 이렇게 느린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부산시가 그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범주가 또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꿈드림 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이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네네. 상담 인력의 정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센터 프로그램을 조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독립적인 공간을 좀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좀 협력을 강화하라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똑같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규정을 하고 네네. 그 권리를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지금 내용들의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지금 이 사각지대 몰리는 이 소위 10대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추이가 좀 늘고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2020년은 1,670명, 그리고 2021년은 1,960명, 2022년은 2,496명으로 매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 보고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부산 지역에서 발굴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이 921명입니다. 이 숫자는 아까 당해년도 2,496명과 비교해도 약 3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921명은 해당 연도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간두었다가 꿈드림 센터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좀 고려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80% 정도가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태조차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에 인권조례 개정 이후에 어쨌거나 이제 부산시 인권위가 부산시에 이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을 뭐 포함해서 이전에도 공식 권고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권고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행정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 체계에 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고는 부산광역시 홈리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홈리스는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하자면 노숙인으로서 예. 당시는 이제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시선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세 번째는 부산광역시 이동권 보행권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한 권고인데요.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권과 보행권 안정 및 예. 이제 당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산광역시 구군의 인권 행정체계 구축 및 강화 권고로서 부산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아직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가 6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부산시 구군의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군으로 하여금 인권 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예. 견인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극히 당연한 내용들로 예, 그렇습니다. 읽혀집니다, 사실. 네네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자, 보통 이제 권고가 이뤄지고 나면요, 이게 권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 법적 강제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의아하고 걱정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일단 저도 인권센터장을 맡기 이전에는 부산시 인권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 준비와 절차 과정을 함께 좀 진행을 네. 했었는데 일단 부산시가 권고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권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할 내용과 단기 혹은 장기 검토 사안으로 좀 구분해서 부산시 인권위원회에 그 답변 내용을 보냅니다. 이제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수용 사안이나 단기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1차 권고에서 행정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행정복지원 피해자에게 본인이나 유족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 피해자 본인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이제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그렇죠. 네, 또 다른 이제 유의미한데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의 효과도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2028년까지 뭐 3만 명 목표를 내세웠어요. 근데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의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목소리를 좀 듣는 자리가 있었죠. 네. 예. 그 저희 부산시 인권센터에서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좀 인권 정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인권 고충 간담회를 이제 부산 지역의 3개 대학, 경남 지역의 1개 대학의 총 5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석해서 이제 4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간담회에서 좀 다양한 어려움이 토로됐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졸업 후에 좀 부산에서 살고 싶은데 예. 이 원하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취직을 준비 중인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찌된 영문인가 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하는 비자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연봉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봉 기준이 지역의 연봉 수준보다 좀 높은 서울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부산이 해당이 안 될 정도로 조금 급여가 좀 낮은 연봉 수준이 좀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유학생 비자 유지의 기준이 연간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소득이 높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제 취업을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라든지 인턴십 진행 뭐 이런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유학생 당사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인권센터의 역할이 너무나 커 보이고 또 무엇보다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집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수고해 주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인권센터 박용민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